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득철모를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5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간단히 알아보자면 50년 전인 1973년에는 MBC에서 장화 퀴즈가 첫 방영되었고 울트라맨 타로가 처음 방영되었으며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인 케빈 파이기가 탄생한 연도죠. 이렇듯 50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오래된 세월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연예인 그리고 작품들은 50주년이 되면 성대하게 축하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여기 50주년 기념 작품을 제대로 망쳐버린 특촬물이 있습니다. 슈퍼라이더 타임의 특촬 리뷰. 오늘 리뷰할 작품은 이거 진짜 별론데. 오늘 리뷰할 작품은 50주년을 박살내버린 가멜라이더 리바이스입니다. 가멜라이더 리바이스는 2021년 9월 5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작품으로 악마라는 소재를 사용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소재보다도 가멜라이더 시리즈 50주년 기념작이라는 것이 더 주목을 끌었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리바이스의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모든 폼체인지에 역대 라이더의 오마주가 들어가 있는 건 물론 주인공과 주인공의 악마가 더블 1호 라이더라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었죠. 우선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이 리뷰에는 가멜라이더 리바이스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이 작품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우선 CG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전작인 제로원이 CG 액션으로 사기를 쳐서 그렇지 리바이스 역시 CG로는 적게 까이는데요. 특히 리바이스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리믹스가 나올 때는 단 한 번도 어색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은 건 물론 강화폼인 바리드렉스가 모든 리믹스를 소환한 장면은 이 작품의 최고 CG 액션으로 기억될 정도입니다. 거기에 몇몇 캐릭터들은 다른 라이더 시리즈에 견줄 만큼 최고의 캐릭터성을 보여줬는데요. 그 예로 카도타 히로미의 경우 정말 전통적인 히어로상을 보여줬지만 배우의 열연과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등장인물 중 가장 순수하게 선한 면을 보여줘 리바이스의 최고 인기 캐릭터가 되었고 이가라시 겐타는 과거가 밝혀지며 1호 라이더라고 해도 믿어질 서사를 완성해 엄청난 호평을 받았죠. 이뿐 아니라 악역들 역시 대부분 완성도가 높은데요. 예를 들면 오르테카의 경우 직접 사람을 해치는 악랄한 모습을 보여줬고 아카이시 시데오는 지능적인 면모와 우시즈마 타스케라는 캐릭터와 짧게 엮였음에도 가족과 관련된 정신적인 성장을 하며 이키와 대립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받았었습니다. 어라? 이거 망작이라 그랬는데 장점이 있었네요. 네, 어떤 작품이든 티끌만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게 이 작품의 모든 장점이에요. 지금부터 리바이스가 어째서 망작인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앞서 호평받은 캐릭터들과 몇몇을 제외하면 전부 최악의 캐릭터성과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하나가 리바이스의 비판 90%를 가져갈 정도여서 우리는 이들 중 이가라시 이키, 바이스, 이가라시 사쿠라의 캐릭터성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이가라시 다이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다이지의 경우 특정 캐릭터에게 과하게 비중이 가서 본인의 서사가 덜 풀리게 된 피해자에 가까워 제외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비판의 대부분이죠. 우선 주인공인 이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키는 주인공이란 포지션을 가졌지만 작중에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그게 가능해요? 네, 그 이유는 후반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중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강화폼 대비 서사죠. 강화폼이 데뷔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서사를 쌓아야 합니다. 이는 쌓인 서사를 바탕으로 강화폼이 데뷔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키의 강화폼 서사는 어떨까요? 바로 우정 원툴입니다. 실제로 바리드렉스의 데뷔는 이키와 바이스의 우정, 볼케이노 렉스 역시 우정, 잭 리바이스는 우정을 통해서 극복, 리바이스는 바이스가 기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키의 우정, 얼티밋 리바이스는 가르자키 부자가 만들어준 걸 사용, 이런 식으로 상당히 형편없는 강화 서사를 보여줬죠.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게 있는데 바로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키는 과거 바이스와 한 계약으로 인해 변신할 때마다 기억을 잃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는 기억이 없어지다 최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되는 상당히 큰 리스크로 이 리스크 하나만으로 2, 3화에 걸쳐 고민과 갈등 그리고 해결을 다룰 정도의 심각한 주제죠. 그러나 리바이스에서는 これが仮面ライダーとしての宿命なんだよな 이 한마디로 갈등이나 고민조차 없이 해결됩니다. 이는 주인공에게 리스크를 부여함으로써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임에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넘겨버려서 많은 시청자들의 뒷목을 잡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요소로는 가멜라이더 제로노스인 사쿠라이 유토가 있는데 유토 역시 변신할수록 세계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 결과 제로노스 카드를 다시 받았을 때는 이에 대한 고뇌를 거친 뒤 변신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리바이스의 카도타 히로미가 변신하면 수명이 줄어듦에도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거는 선택을 하는 거로 보여졌죠. 이렇듯 주인공의 서사에 문제가 많은데 그의 버디인 바이스는 어떨까요? 바이스는 굳이 말하자면 데노의 모모타로스, 오즈의 앙크와 같이 주인공의 괴인 버디 포지션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모모타로스와 앙크와 달리 바이스는 괴인 버디의 실패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정서사 하나로만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인데요. 근데 포제도 우정만으로 밀었는데 스토리가 잘 나오지 않았나요? 그 경우와는 많이 달라요. 포제의 경우 우정이 메인 주제이긴 하지만 이를 빛나게 하는 다른 요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주제를 빛나게 한 거지 우정만으로 밀어붙인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가멜라이더 포제의 제이크를 데려와 보겠습니다. 제이크는 초반에 주인공인 겐타로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에게 감화되며 가멜라이더 부원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포제는 이 우정을 빛내기 위해 후반에 제이크는 꿈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하다 잘못된 방식으로 꿈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겐타로와 갈등이 생기게 합니다. 이후 겐타로의 노력으로 제이크가 반성하며 다시 우정을 되찾는 스토리가 있죠. 이렇듯 우정을 더욱 빛나게 하려면 언제나 고민과 갈등같이 우정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있어야 더욱더 부각될 수 있지만 바이스는 많이 다릅니다. 바이스는 이미 바레디렉스에서 이큐와의 우정서사가 완성된 상태였는데요. 이후 강화펌에서 이들의 우정을 더욱 부각시키려 했다면 둘 사이에 다양한 갈등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전혀 없었죠. 바레디렉스의 다음인 볼케이노 렉스 캐논 때 서로 호흡을 맞춘다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마저도 완성된 우정서사를 강조했을 뿐이지만 이때까지는 두 번째니까 괜찮았죠. 그러다 바이스가 이키의 몸을 빼앗게 되는 잭 리바이스의 경우 이키와 바이스의 갈등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바이스는 이키를 지키겠다면서 둘이 갈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데일의 속삭임으로 바이스가 고민을 하며 갈등이 생기나 했지만 이 역시 이키의 조언 한 방에 해결되었죠.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데노의 모모타로스가 있는데 모모타로스 역시 바이스처럼 루타로와 같이 싸우지만 나중에 싸울수록 이매진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루타로가 이매진과 같이 싸우지 않겠다며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즉, 이 상황은 바이스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모모타로스는 루타로와 갈등 끝에 전투를 벌여 그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고 바이스와 이키는 그저 그렇구나 라며 넘길 뿐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 바이스의 최후의 결정과 그의 소멸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장면으로 기억됐어야 했지만 이미 한참 친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 정도로 인상이 깊나? 싶은 장면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캐릭터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순서이자 이 작품을 망친 원중이라 생각하시는 캐릭터 이가라시 사쿠라입니다. 사실 사쿠라의 초반 포지션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는 그녀가 어리다는 점과 아직 성장 중이라는 점에서 보면 나름 세상 물정 모르고 때를 쓰는 아이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는 바로 이 장면이 있죠. 戦う力がベルトがあれば私が何したっていいでしょ。子供みたいなこと言ってんじゃないよ。実際変身もできてないだろ。しかもそのせいで被害も増えてるんだ。私のせいで痛いそうだよ。さくらのせいで兄ちゃんが怪我をした。 이 장면은 사쿠라의 초반 장면이라 아직 성장하기 전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후부터 그녀가 성숙해지는 모습이 나왔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네, 아무 문제 없었어야 했죠. 문제는 이후에도 사쿠라가 성장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비중을 빼앗아 먹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비중 빨아먹기의 피해자가 바로 이키와 다이치입니다. 앞서 이키가 주인공인데 비중이 없다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쿠라가 중요 설정을 전부 먹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사쿠라와 이키가 연결된 인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페닉스를 제외하고 보면 사쿠라는 초반 빌런이 아길레라와 엮이고 페닉스에 대항하는 위켄드가 그녀를 주의있게 보면서 엮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키는 페닉스 이외에는 아무하고도 엮이지 않죠. 이렇듯 중요 설정을 전부 사쿠라가 가지는 바람에 이키는 비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정도죠. 다이지 역시 이런 비중 먹기의 피해자인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강화법인 홀리라이브의 데뷔입니다. 홀리라이브의 데뷔 당시 다이지와 그의 악마 카게로우와의 결판이 예고되었고 사람들은 둘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둘의 싸움 중간중간에 굳이 아길레라와 사쿠라의 싸움을 넣어 집중이 흐트러지게 한 것은 물론 홀리라이브의 데뷔를 덜 눈에 띄게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사쿠라는 사무라이더라는 애매한 위치임에도 엄청난 비중을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각본가의 편애 때문입니다. 각본가인 키노시타 한타는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 강인한 여성이 취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 1호 라이더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거나 이가라시 사쿠라에게 심각하게 많은 비중을 준 것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예시로 사쿠라의 경우 이키가 말리거나 해결할 문제를 본인이 대신 나서서 해결한 점이 있는데, 이런 폄하 때문에 정작 중요한 서사를 받아야 할 이키와 다이치는 제대로 된 서사를 받지 못했고, 사쿠라만이 많은 서사를 받은 건 물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되려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특히 사쿠라의 주변 인물들 역시 사쿠라 띄워주기를 위해 없어도 될 비중을 엄청나게 받게 되었는데, 그 예시로는 아길레라와 우시지마 히카루가 있죠. 아길레라는 리바이스의 초반 빌런이자 후반에는 선역으로 돌아서는 캐릭터입니다. 이런 선역화가 잘 되려면 악역미화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중간중간 등장하며 다른 캐릭터들의 비중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아길레라 시절을 긍지로 여기라는 조언을 받고 첫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개헛소... 아무튼 많은 비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사 자체가 심각하게 이상해서 가멜라이더 아길레라가 데뷔할 당시에는 긍지로 여기라며 조언을 한 카리자키 마스미와 함께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죠. 우시지마 히카루는 위켄드에 소속된 인물이자 사쿠라를 지켜주겠다는 이유로 오버데몬즈로 변신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캐릭터가 변신하게 된 서사가 그 어떤 캐릭터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사쿠라와 아길레라의 경우 정말 빈약하고 이상한 서사를 최소한으로 쌓아 라이더로 변신했지만, 히카루의 경우 그다지 많은 비중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저 사쿠라를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오버데몬즈로 변신했죠. 심지어 가멜라이더 데몬즈로 변신했던 오르티카도 베일의 서포트를 받았음에도 3단 게노미스밖에 못했지만, 히카루의 경우 그저 가짜 공무 역을 했던 비중 없는 캐릭터들의 죽음과 가르테 훈련이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서사로 4단 게노미스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캐릭터에 대한 문제는 끝인가요? 물론 이 이외에도 캐릭터성에 대한 문제는 산더미같이 남아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다면서 악역 시절을 긍지로 여기라고 조언한 카라자키 맞습니다. アギレラであったことを恥じる必要はない。むしろ誇りに思いなさい。 나름의 서사도 있지만 키노시타 한타의 편으로 인해 비중을 받지 못한 훌리우, 너무 빠르게 퇴장해 제대로 비중을 쌓지도 못한 초반 데드맨 페이지 3 캐릭터 등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많이 있지만, 이걸 전부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건 물론 아직도 비판거리가 남아있어서 대표적인 문제 캐릭터들에 대해서만 썼죠. 아직도 비판거리가 있다고요? 네, 바로 최종 보스 조지 카르자키의 문제입니다. 조지는 초반부터 등장해 주인공을 도운 조력자 캐릭터입니다. 초반에는 종종 등장하며 나름 개그적인 모습을 보인 건 물론 흑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타인을 돕기 위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믿음직스러운 협력자가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카리자키 마스미와 엮이고 그와 심한 갈등을 겪으며 나름의 흑화떡밥도 생기게 했죠. 그럼 서사도 문제가 없고 비중도 문제없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의 최종 보스와 그에 대한 결론이 상당히 허술할 뿐만 아니라 본편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는 자신의 목적을 기프의 힘을 모조리 제거하기 위해 모든 라이더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징후와 인종을 지키지 못한 후회의 방황에 그와 관련된 것을 모두 지우겠다는 목적을 가졌는데요. 이 상태의 조지는 완전히 흑화인 상태인데, 문제는 이키에게 한마디 들은 이후 급격하게 밀리면서부터입니다. これは支配じゃない愛だ離れていてもあなたを見守りたいという願いだ 이 말이 상당히 헛소리인 게, 지금까지 악마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은 오로지 바이스와 러브코프 뿐이었고, 마스미가 그에게 심은 악마가 극장판의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조지의 목적은 본편 스토리와 너무 동떨어져 사실상 V 시네마 최종 보스에 가까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멜라이더 빌드의 V 시네마, 가멜라이더 그리스의 최종 보스인 우라가 케이지를 꺼내보겠습니다. 우라가 케이지는 빌드의 이전 세계에서 인체 실험으로 지브라 로스트 스매셔가 된 뒤 살해당했다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세계에서 그가 테러리스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려는 악역이 된 이유기도 하죠. 그러나 만일 이 스토리가 가멜라이더 빌드 최후반부에 등장하고 그로 인해 우라가가 최종 보스 중 한 명이 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본편은 판도라 박스라는 키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가 최종 보스가 되는 건 상당히 어색한 건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이 되는 것이죠. 조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의 진짜 목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인데, 본편은 기프라는 악마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즉, 이 때문에 조지가 최종 보스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할 뿐더러 그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역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조지가 최종 보스가 된 이유가 그동안 다뤄지지 않은 이키의 기억상실 문제를 이제 와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차라리 리바이스의 V 신드마를 2개로 해서 1편은 조지가 완전히 빌런이 되는 전개를, 2편에서 그를 막는 다른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전개했다면 이 정도로 어색하다 못해 얄팍한 전개를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죠.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까요? 가멜라이드 리바이스는 50주년 기념작, 2명의 1호 라이더라는 특징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부에서 종종 급전개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흥미로운 전개와 카도타 히로미라는 캐릭터로 나름 좋은 평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지는 캐릭터성, 조지의 갑작스런 최종 보스화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무엇보다 각본가 키노시타 한타가 일방적으로 이가르시 사쿠라를 편애하면서 다른 캐릭터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그녀와 관계된 캐릭터들의 분량만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 많은 라이더 팬들이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아깝기는커녕 빨리 끝나서 다행인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제로원의 경우 최소 액션으로 재미를 끌 수 있었지만 리바이스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 말이죠. 무엇보다 사쿠라 편에는 현재까지도 사상 최악이라 생각하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이지 이제 최악의 작품을 전부 다 끝내서 다행이네요. 이 작품을 리뷰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키노시타 한타시 만나서 정말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럼 다음 리뷰는 어떤 것일지 궁금하신가요? 이 장면과 한마디로 추적할 수 있죠.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이 작품은 꼭 리뷰하라. 그럼 지금까지 득철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드 타임이었습니다.